세듀 모의고사 4회 33번, 34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58페이지부터 수업이 시작되죠. 자, 두 문제 다 빈칸 문제고요. 아래에 있는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 본 다음에 올라가서 그 의미에 맞는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번부터 볼게요. 자, 33번의 제목은 일단 2번이에요. 변형 문제 2번. 자,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왔나요? Without flowers we would not be. be는 여기서 존재에 관련된 완전 자동사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꽃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꽃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꽃은 우리가 사실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존재를 하지 못한다? 왜 우리가 꽃을 좋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본문에 나오겠지만 의미 유추를 해보면요. 식물에서 꽃이 피었고 꽃이 진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꽃 냄새를 싫어하고 꽃을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꽃 있는 쪽으로 안 갔겠죠. 그리고 꽃을 좋아하고 꽃을 아름답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꽃 근처로 많이 갔겠죠. 누가 더 열매를 발견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또 높았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열매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꽃을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꽃을 안 좋아했었던 선배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많이 도태가 돼서 죽음을 겪게 되고 꽃을 좋아했었던 선조들이 더 살아남을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새겨진 본능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올라가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어휘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세 번째 줄에 있는 hypothesis 뭔가요? 얘는 가설이죠. 쉬운 단어죠. 두 줄 더 내려가서 provisions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는요, 제공? 이런 뜻보다는 여기서 의미에서 봤을 때 얘가 음식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ovisions라는 단어의 스펠을 외우자라는 게 아니라 요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물인 음식, 자연 상태에서 어떤 음식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파악하면서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쭉 내려가서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5번째 줄이죠. be bound to가 있어요. be bound는 뭔가 의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botaniz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botanize는요. 이거 어디 갔니? botanize는 여러분들 이 보탄이라는 이 접두사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식물, botanical 이 단어 봤었죠. 그 botanize는 뭐냐면 식물에 관련된 단어니까 재배하다. 식물을 재배하다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 의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Could it be that? that 이하일 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네요. Could it be that? that 이하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꽃에 이끌리는 것이 본능적으로 꽃에 이끌린다라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꽃이 예쁘긴 하고 꽃이 향기가 좋긴 하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꽃에 이끌리는 게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사실 유전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 some evolutionary psychologists, 자, 어떤 진화 심리학자들은요, have proposed an interesting answer, 한 흥미로운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진화 심리학자들의 가설은요, 이와 같이 진행이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볼까요? 우리의 뇌는 발달해 왔다.
우리의 감각이나 인지를 처리하는 뇌가 발달해 왔는데 어떤 압박하에서 발달해 왔을까요? 우리의 뇌가? 그렇죠. 자연 선택의 압박하에서 우리의 뇌가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의 인지나 감각은요. 생존에 유리하게끔 그런 자연 선택의 압박하에서 발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 선택의 압박은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 어떻게 자연 선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뭘 더 잘하게 만드는 음식을 더 잘 찾게 만드는 생존하려면 음식을 더 잘 찾게 만들었겠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더 잘 찾게 만드는 자연 선택의 압박 하에서 우리의 뇌는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바다나 하늘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99%나 되는 자기의 시간을 육지, 지상에서 보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뭐 물론 바다에서 음식을 구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음식을 구하기도 했겠지만 주로 땅을 어때요? 땅에 발을 붙이면서 99%의 자기 시간을 육지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지에서 음식을 많이 찾았겠죠? 바다에는 없고 하늘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봐볼게요. 빈칸이 들어갔는데 빈칸에 답을 넣어놓고 읽어볼게요. people, 사람들인데 아이고 잘못했네. 자, 뭐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꽃의 존재는 뭐였겠습니까? 음식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음식을 나타내주는 지표 같은 거였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꽃이 예쁘고 꽃이 향기가 좋은데 꽃하고 음식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더라면 사람들 생존하고는 큰 영향이 상관관계가 없었겠잖아요. 근데 꽃을 좋아했었던 사람이 생존에도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꽃의 존재는 뭐였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믿을 만한 전조자였기 때문에. 뭐? 미래 음식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전조자. 미래 음식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프루트 같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꽃이 예쁘게 먹음직하게 예쁜 꽃이 피었다는 것은요. 나중에 먹음직한 과일이 핀다라는 표지 같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전조자 같은 거였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거는 아무래도 배부르게 과일을 따먹을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꽃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냄새도 맡기 싫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꽃 주변을 많이 얼씬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더 적었겠잖아요. 그러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People who were drawn to flowers. 자, 사람들인데요. 주어를 쭉 꾸며주고 있어요. 꽃에 끌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더욱이 그 꽃들 사이에서 서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 여러 개 꽃 중에서 뭐 맛있는 음식에 관련된 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 뭐를? 그 지형 안에서 그들이 봤었던 그것을 봤었던 그 장소를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 지시어가 많이 나오니까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것들 사이에서. 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꽃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봤었던 이 램도 누구겠어요? 당연히 꽃이겠죠? 근데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그것을 봤었. 이건 사람이겠죠? 이렇게 나와있겠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꾸며주고 있죠.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봐볼까요? 꽃에 끌리고요. 더욱이 더 나가서 꽃들 사이에서 그 어떤 꽃들을 구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꽃을 봤었던 지형 안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음식을 찾는 데에 있어서. 이해 가죠? 당연한 거지만 꽃 냄새를 기억하고 이게 먹을 만한 음식의 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꽃을 좋아하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았겠잖아요. 누구보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blind to, 못 보는 사람보다. 그 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못 보는 사람들보다 음식을 찾을 훨씬 더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졌겠잖아요.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Steven Pinker, 신경과학자인 스티브 핑커에 따르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논문인 How the Mind Works, 어떻게 마음이 작동되는가라는 그 논문에서 자기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개요를 잡았었던,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대충 서술을 해보죠.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은요, 꽃을 좋아하고 구분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전조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론이겠죠. How the Mind Works라는 그 논문 안에서 이러한 이론을 개요를 잡았었던 신경과학자인 스티브 핑커라는 사람에 따르자면 자연 선택이, 다시 말해서 대자연이 be bound to, 반드시 뭐뭐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자연이 누구에게 우호적이었겠습니까? Those among our ancestors,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누구? 이 사람들한테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꽃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가지고, 어떤 재능?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대자연이나 자연 선택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꽃을 botanizing 한다는 것은요, 식물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n time, the moment of recognition would become pleasurable, and the signifying thing, a thing of beauty. 맨 마지막 문장 해석이 잘 안 된 이유가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반복돼서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대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would become이 생략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어떤 순간 인식의 순간이 즐거움의 순간이 돼버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연찮게도 꽃을 좋아했었던 사람이 꽃을 인식하게 된 것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즐거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의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역의 개념처럼 또 뭔가 우리가 과일을 보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식물이라는 것을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순간 이것은 또 뭐가 돼버렸습니까? 아름다운 어떤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마지막 말이 이해하기 힘든데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꽃을 좋아해서 꽃을 발견하는 순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과일을 주는 정말 즐겁고 멋진 그런 생존의 확률을 높여주는 멋진 것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가져다주는 꽃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또 아름다운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존을 도움을 주는 그런 중복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존 확률도 높아지는 그런 자연 선택까지도 받았었던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문장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꽃을 인식하면서 먹을 걸로 인식한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가져다 주었고, 그 다음에 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또 아름다움의 의미가 돼버렸다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밑에 있는 변형 문제 제목 뭐였죠? 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눈이 즐겁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 꽃은
음식을 나타내주는 predictor, 예언자나 전조자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맞죠? 미래의 음식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처음에 꽃을 좋아했었던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 않았었던 사람보다 꽃을 알아차리고 구별하고 위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에 새겨져서 본능적으로 꽃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글입니다.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하죠. 자,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4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34번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그 자체 하나로만 놓고 대상으로서 분석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랑 접목시켜서 현실의 어떤 바탕으로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요, 예술적 대상을 경험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술을 이해하고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플러스 변형 문제의 답을 먼저 찾아보면 3번이거든요. 커넥션이에요. 뭐랑 뭐를 연결시킵니까?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예술의 현실성을 어떤 대한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삶과 예술을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올라가서 어휘 한번 봐볼까요? 어휘가 많이 어렵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서 몇 가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illusion, 환상이죠. 근데 물론 환상도 있지만 우리가 착각이란 말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 글에서도 부정적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the refined and intensified. refine이 정제하다라는 뜻이죠. intensify가 심화시키다, 심화하다 이런 뜻인데 이 글에서는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삶 안에서의 예술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정제하고 너무 심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삶과의 연결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예술의 의미 자체를 좀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봐볼게요. To look at a novel or sculpture or to listen to a piece of music as if it were simply an object. 자, 긴 주어가 나왔는데 소설을 바라보고 조각을 바라보거나, 그러니까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이죠. 그리고 한 곡의 음악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어떻게 바라봅니까? 마치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삶에 대한 연결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학 작품, 하나의 곡, 만들어진 시대 상황이나 사람들의, 대중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제외해버리고 단지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조각이나 소설을 바라보고 어떤 음악 한 곡을 듣는 것은, 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러시 빼버리면 뭐예요? 뭐 하는 것이다? 단지 착각만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그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 혹은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삶과 어떤 대중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않고 분석해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상이란 말은
슬러시 사이에 뭐라고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what? to be analyzed. 분석되어져야만 하는 어떤 것. 이해했죠? 뭔가 삶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결성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분석되어져야 될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만 예술작품이나 문학작품이나 음악을 바라보는 것은 착각만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eality can be experienced. 현실은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화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나왔겠죠? 현실은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가 있냐면요. 단지 이럴 때만, 어쩔 때만, 우리가 이해할 때만. 뭘 이해합니까? 어떻게 예술이 나왔는지, 뭐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삶 그 자체와 예술이 삶 그 자체로부터 어떻게 예술이 나왔고, 그러니까 예술은 삶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삶과 연결되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만 현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자, 이해했죠? 그럼 바람직하지 않는 예술 이해 방법은 뭡니까? 삶과 연결성을 배제해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분석되어져야 될 대상이나 어떤 그런 오브젝트, 그런 어떤 하나의 주제로만 바라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환상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현실 안에서의 예술을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실제나 현실을 어떻게 경험되어진다. 우리가 이해할 때만 뭘 이해한다? 예술은 현실로부터 나왔고 삶으로부터 나왔고 또 삶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만 우리의 어떤 실제가 경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봐볼게요. More than 60 years ago, 60년도 더 이전에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 실용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존 듀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듀이는요, 뭔가 관념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실용주의나 실제를 따졌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삶과의 연결성이 있었을 때 학문이나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렇게 바라봤겠죠. 자,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고전 그의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Art as Experience라는 그 논문 안에서 자, 뭐를 주장했냐면요.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존 듀이가 주장했다. that 이하를 주장했다. 그의 클래식한 Art as Experience라는 그런 책 안에서 뭘 주장했습니까? Conventional Art Education fails. 자, 옛날에 있었던 전형적인 예술 교육이 실패했대요. 대충 이해가 가죠? 왜 전통적인 예술 교육이 실패했을까요? 삶과 너무 연관지어서? 아니겠죠. 삶과 분리시켜 놔버리고 예술로만 바라보려고 했으니까 예술 교육이 실패했다. 이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어서 봐보면요. In exactly the same way. 뭐랑 완전한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해버리냐면 과학 교육이 실패했었던 방식하고 똑같이 실패해버렸대요. 자, 어떻게 과학 교육이 실패하고 예술 교육이 실패했습니까? 감추려고 했어요. 뭐 하는 거 대신에? 드러내는 거 대신에. 드러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맞죠? 뭘 감추려고 했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연결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결이냐면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 사이의 연결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술이든 과학이든지 간에. 그리고 모든 예술이나 과학이나 그 대상은요. 삶으로부터 나왔고 삶과 연결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진정하게 우리의 어떤 실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지라면서 그것의 연결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춰버리려고 함으로써 과학이 실패했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도 실패했다라고 자기 책 안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빈칸 나오잖아요. 듀이에게 있어서는요. 뭐뭐를 더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술적 대상을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자, 밑에 봐야지 알겠죠. 예술적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요, 예술을 잘라내버려서 분리된 영역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 같은 경우를 제거해버리겠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네요. 뭐? 과학을 잘라내버려서 분리된 영역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의 중요성이나 의미도 제거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예술교육이 실패했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실제랑 분리해버리고 실생활에서 분리시켜버리고 과학이나 예술을 대상으로만 바라봤겠잖아요. 그 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맞죠? Distinct from the original experience that formed them. 그것을 형성했었던 원래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구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요. 저기 빈칸 들어간 문장에서 artistic object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술적 대상을 형성했었던 실제적인 원래의 경험으로부터 예술 작품을 구분되어졌다,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냐면 예술을 잘라내서 분리된 영역 안에 집어넣어버리고요. 심화 예술인 것처럼. 야, 예술은 실제랑 다르지. 예술은 현실의 삶하고 관계가 없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리된 영역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의 중요성까지도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면요. 얘 뭐예요? 정제되어지고 심화되어진 경험의 형태. 자, 정제되어지고 심화되어진 경험의 형태, 형태의 경험.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는 정제되어지고 심화되어진 형태. 이것을 화자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는 경험의 정제되어지고 심화되어진 형태. 이게 왜 좋은 말인 것 같은 나쁜 말이죠? 그러면요, 예술 작품이 되어버려야 되는 경험은 뭡니까? 정제되지도 않고요, 심화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삶을 반영하는 형태의 경험이 돼야죠. 그래야지 예술이 성공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술 작품이 되어져 버리는 정제되어져 버리고 뭔가 걸러지고 그다음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져 버려서 심화되어져 버린 형태, 부정적 의미겠죠. 이런 형태의 예술이 되어버리는 경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나옵니까? 단절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일상적인 삶과 행동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편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구성되어진다라고 인식되어지는 자, 일상적인 삶과 행동과 어떤 고통 경험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술 작품을 너무 심오하고 일상하고는 관계없고 정제되어져 버리고 심화되어진 경험의 형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 우리가 일상의 경험을 구성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일상적인 사건, 행동, 경험,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예술을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에 예술 교육 자체를 실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렵게 서술되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예술적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 빈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했으니까 예술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술적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빈칸에 나온 것은 뭐라고 봐야 돼요? 어째서 예술 작품이 실패했다? 실제하는 예술과 삶을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맞죠? 경험과 실제를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경험과 예술을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예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과의 연관이 중요하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글이니까 위에서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빨간색은요, 화자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이에요. 어떤 그런 대상이에요. 파란색이 화자가 지향하는 방향이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to look at a novel or a sculpture. 자, 소설이나 조각상을 보는 거, 예술작품을 보거나 혹은 음악을 듣는데, 자, 마치 뭐뭐처럼 보는 거. 마치 그것이 경험과 실제와 분리되어진 대상, 예술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분석되어질 어떤 것으로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은요, 단지 뭐만 인식하는 것이다. 착각만을 인식하는 것이 돼요. 자, 실제는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실제가 경험되어지는데 어떻게 경험되어져야만 한다? 단지 우리가 이해했을 때만. 뭐를? 어떻게 예술이 삶으로부터 나왔고 어떻게 예술이 삶과 연결되어졌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해했을 때에만 실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60년도 더 이전에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책에서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that 이하를 주장했었죠. 전통적인 예술 교육이 실패했대요. 마치 과학 교육이 실패했듯이. 걔네들은 왜 실패했대요? 감춰버렸죠. 뭐 하는 거 대신에? 드러내는 거 대신에. 뭘 드러내는 거? 이론과 실제, 다시 말해서 예술이나 과학, 그리고 실제 경험 사이에 연관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춰버림으로써 옛날 과학 교육이나 전통적인 예술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에게 있어서는요, 뭐 하면 뭐 할수록 우리가 예술 대상을 구분되어졌다라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예술 대상을 형성하는 원래 경험과 분리되어져서 예술은 예술이고 예술을 영감을 줬었던 경험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실제랑 예술은 별개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된다? 예술을 잘라내서 분리되어진 영역 안에 집어넣게 되고 그것의 의미나 중요성을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났습니까? 정제되어져 있고 심화되어진 형태의 경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너무 젠체하고 너무 복잡하게 꼬아놔버린 경험의 형태는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는 정제되어져 버리고 심화되어진 경험의 형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절되어져 버려요. 뭐로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과 행동과 경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경험을 구성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는 그런 전혀 실패해버리는 예술의 어떤 대상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예술 교육이 실패하고 예술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실제 경험과 분리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술 교육이 성공합니까? 경험과의 연관을 시킴으로써. 맞죠? 이 두 가지 대상을 잘 잡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빈칸 답은 3번이고 위글의 제목은 답은 3번이었죠? 연결. 경험을 연결시키는 거. 예술의 실제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34번까지 마쳤습니다. 고생했어요.